그러면 다음은 시민이 예술로 하고 예술가가 시민활동을 하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권순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순금입니다. 예술가의 시민활동이라서 제가 발표 제안을 받으면서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해봤는데 자칫 제 자랑일 것 같아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았는데, 법정문화도시 부평의 구민들이 나처럼 문화도시인으로 변화를 거듭된 케이스가 될지도 몰라서 편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법정문화도시 5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어떻게 변모한 모습이 되는지 상상해보면서, 다양한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대구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와서 26살 때 결혼해서 이제 부평에 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26년보다 더 오래 37년을 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은 다 초중고를 다 부평에서 다 나왔어요. 대학교는 각자 따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우리 애들은 여기를 고향으로, 인천을 고향으로 여기고, 또 축구 게임 할 때는 둘이 팬이 갈립니다. 우리 부부하고 또 애들은 지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인천을, 부평을 또 고향이라 하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누구보다도 부평을 삶의 터전으로 희노애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부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평에 관한 속속들이 다 안다고 자부했는데, 아까 박일용 선생님처럼 내가 살기 이전에 부평에 대해서 속속들이 역사나 지역 이야기는 재밌고 흥미로워 아직도 연세부터 드신 분들이 부평의 과거 얘기는 귀 기울이게 된답니다. 살아있는 부평의 문화를,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예술가로 꿈을 키워 나가면서 제2의 부평, 고향의 법정 문화도시 역할 분담에 저도 이렇게 문화둘의 시민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을 뿌듯이 느낍니다. 저는 이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 문인화나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그때부터 화가의 꿈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전공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될 게 꽤나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채화라든가 소묘라든가 대성 다시 새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상을 하면서 계속 시각 분야 예술에 뛰어들면서 제가 노력한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평이 그래서 저희 예술가의 꿈을 꾼 산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입니다. 각종 해학, 지금은 국가가 인정한 한국화가로 지금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공모전과 회원전, 전시 등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부평구 운영위원으로 4년을 시작으로 해가면서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상담가로 또 삼곡 3등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 삼곡 3등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캠페인도 벌이고 지역 방문도 했었어요. 사회약자인 장애인에 관심을 두면서 인천 장애우 근익연구소에 장애우 대학과 대학원을 수료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애환과 처지를 알고 자원봉사 틈틈이 활동했어요. 문화활동, 예술활동가 문화도시로 가는 얘기는요, 13년 한중교류전을 시작으로 부평구 예술인협회에서 들어와서 현재까지 꾸준히 부평예술제, 서예인회전, 사랑나눔전, 풍물축제전, 회원전 등 작품을 내고 있으며 서예인 부회장을 역임 동시에 부평구 예술인협회 임원으로
사회간사 2년, 사무국장을 4년간 맡으면서 현대는 서해인에서 감사를 맡고 있어요. 당연직으로 풍물축제, 대축제 기획단으로 4년 활동했고요. 문화도시 2년은 초창기 부평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지하상가에서 둘의 시민학교를 수료했고요. 문화예비도시 때 문화도시 추진단 회원으로 원탁회의에 참석했으며 코로나가 성행할 때는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당시 부평은 옛날 사진을 발굴하느라 토박이들에게 자문 구하면서 동영상 촬영하는 기억이 나네요. 부평이 음악도시가 먼저 되었죠. 풍물축제와 시각예술과 공연 등 예술인의 활동 등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접목을 의논했는데 지금은 아주 영역이 많이 넓어져서 놀랐습니다. 다 문화는 한정적이지 않나요? 부평 도시로 가는 과정이겠죠. 다양하죠. 건강 문제로 사실은 조금 제가 크림이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한숨을 돌리면서 법적 문화도시를 향한 궁금증은 또 문화둘의 시민회에 가입하면서 영역을 넓혀갔어요. 문화둘의 시민 운영단으로 문화도시 부평심사단 시민평가단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도시 시민포럼을 참석한다는 것도 좋고요. 실은 이를 보해 집단회를 통해 내가 더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민활동은 현재 소통으로 인천광역시 시민정책자문단 온라인 소통분과위원으로 임명되어서 시민정책자문단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위회에 매달 카드 뉴스에 관해 여러 명의 의견과 자문 의견을 매달 송부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 시민정책자문단의 추진 성과 이런 21년과 22년 인천시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인천의 자긍심 고취와 부정적 의미의 개선 방향에서 자문을 구했고 민선 7기 출범과 행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해 시민정책자문단은 해양도시 친수도시 기획, 의견 수렴 등등의 여러 분야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 방향에 대해서도 신설한 저희들이 온라인 소통 문과는 SNS를 통해서 카드 뉴스를 다 좀 홍보하고 있고 여러 분야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부평 비전 2020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회의를 통해서 국민과 공무원들이 정책 제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고 사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정의 중요 의제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특별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부평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를 기수하고요. 비전회의는 문화복지분과위원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의회는 모니터 요원으로 시전반의 정책이나 불편사항을 의견 제시하며 활동하고 상곡삼동 선거관리위원회 동위원으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국가나 시나 구청에서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결정할 때 공무원 자체의 결정을 하지 않고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서, 온라인 투표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생각함을 통해서 꾸준한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 장단점을 제시하고 결정하게 되죠. 공모전도 자체 심사단에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합니다. 공무원 적극 행정 심사도 시민들이나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 더 공정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정책과 비교해서 SNS로 매일 소통하고 있죠. 그 흐름으로 저도 적극 컴퓨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서는 공간과 소통 분과의 구청장 공약평가단으로 구청장 선거 시에 여러 분야에 관한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의견 제시 평가를 하고 있고, 공약 이행평가단은 선거 공약 구체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약 확정 후에 공약 이행에 점검 및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죄송합니다. 얼마 전 부평 미래 발전에 대한 토론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 및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부평구 소통 공감 토론회 환경 분야에 참여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시민활동 마칩니다. 왜 하냐고요? 이렇게 왜 하느냐면, 일을 하면서 저도 자존감이 들고 저는 제 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뭘 알아야 면장하죠. 정치는 아니에요. 어느 당원으로 활동하지 않지요. 전체 시민으로, 부평 구민으로, 문화도시 부평의 일원으로 작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모로 틀에 갇힌 생각의 변신이 반갑고 고마워요. 여러 인맥의 사고 공유, 살아가는 원천이 된답니다. 지루한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